반갑습니다.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지난 8월 모니터 마니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녀석 새로운 오디세이 네오 G9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모니터 짬밥을 꽤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애는 보자마자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런 단어가 절로 나오는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크기부터 압도하죠. 32인치 두 개를 붙여놓은 57인치 사이즈에다가 해상도도 폼나게 7680-2160 일명 DUHD 해상도 지원 빠! 여기에 미니 LED도 진짜 미친 수준입니다. K사전 리뷰 역사상 가장 많은 미니 LED 무려 2392개를 갖고 있어요. 뭐 한 100개 때려놓고 미니 LED라 말하는 그런 TV 혹은 뭐 한 500개 때려놓고 마케팅하는 그런 제품들이랑은 이 레벨우가 다릅니다. 거기에 막타로 삼성의 최신 코팅 기술 매트 디스플레이까지 싹 다 때려 넣으면서 끝내주는 화면 품질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죠. 주사율은 무려 248Hz까지 넣어버려! 아니 이런데도 이 응답속도 보세요. 상당히 훌륭합니다. 바야흐로 현존하는 게이밍 모니터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답고 빠른 그런 제품 중 하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이 제품에 대한 질문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 책상에도 설치가 되냐? 7900XTX가 아닌데도 써도 되냐? 16대 9 비율 게임에서도 쓸만하냐? 정말 역대급으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알아봤니? 오디세이 네오 G9 한 달 사용기 특집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 리뷰는 삼성의 도움으로 진행이 됐고요. 스펙이 스펙인 만큼 오디세이 네오 G9 DUHD 해상도 그래픽카드 벤치마크도 진행해봤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오디세이 네오 G9의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니터 크기야 이 무게부터 범상치가 않은데 가로 세로 1328에 428, 깊이는 341mm, 모니터 자체 무게는 15.5kg이죠. 솔직히 유분한 분들 경품 당첨됐다고 뻥치기도 좀 애매한 사이즈예요. 차라리 에어드레서라고 말하면 뭐 용인해 줄지도. 아무튼 박스 사이즈부터 미친듯이 큽니다. 그리고 무게만 보고 이것도 고중량 모니터 쓰려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커브드 모니터는 무게중심이 가운데보단 양쪽 끝에 쏠리기 때문에 단순 무게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모니터함들은 정식 지원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책상 위에 지금처럼 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스탠드를 보세요. 거의 양분급으로 큽니다. 1200 같은 책상에서 올려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 그렇다면 어떤 크기의 책상이 이 오디세이 네오 G9과 궁합이 좋느냐?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책상 2개 1800과 1600을 준비한 뒤 각각 오디세이 네오 G9을 올려놓고 얼마만큼 공간을 차지하는지도 비교해봤어요. 일단 1800에 800 책상, 키보드 마우스, 심지어 본체까지 올려도 괜찮을 정도의 여유를 보입니다. 역시나 큰 책상, 큰 기쁨이죠. 그런데 1600에 600으로 영역을 좁히면은 스탠드가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 가까이라 키보드 마우스를 거치하는 것 외에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뭐 정확히는 놓을 수는 있는데 살짝 답답하다 이 느낌? 그리고 여기서 만약 1200에 500 책상에 올려준다? 이러면은 10키리스 아니 75배열 키보드여도 실사용이 어렵습니다. 뭐 물론 추후 오디세이 네오 G9을 지원하는 고중량 모니터함이 출시되면 1200인 책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마지노선이 1600 좀 제대로 써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1800 정도의 책상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설치를 했으면 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게임을 해야 되죠. 32대 9라는 매력적인 비율 덕분에 다른 모니터들은 보여줄 수 없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 레이싱과 스포츠 장르에서는 합법적인 맵팩을 쓰는 느낌이죠. 이거 보세요.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보이는 그리고 오픈월드 게임에서도 미친 화면 비율이 빛을 발합니다. 16대 9보다 2배 더 넓은 시야. 게다가 이번엔 2년 전 출시한 오디세이 네오 G9보다도 세로 영역이 17% 더 넓어져서 답답하다는 느낌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2대 9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게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실제로도 오디세이 네오 G9 그러니까 이 32대 9 모니터를 고민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염려하는데 우선 16대 9 비율인 스타2에서는 이 정도의 공간이 남고 21대 9 비율을 지원하는 게임에선 이 정도 영역이 남네요. 그리고 디아블로4의 경우 완벽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7대 9 비율로 출력이 되는데 이게 21대 9보단 확실히 더 넓은 화면이라 PVP나 원거리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에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죠. 처음엔 이 디아블로가 32대 9가 지원 안 된다길래 별로일 것 같았는데 막상 플레이를 해보니 와
이거 은근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아쉬움을 완전히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창모드인데요. 이 모니터를 3대 또는 2대의 일반적인 오디세이 모니터처럼 포지션을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남는 여백에 메신저를 배치해둘 수도 있고요. 작은 영역이지만 유튜브 화면으로도 깨알같이 쓸 수 있죠. 물론 사용자 본인이 완벽한 화면 비나 블랙아웃 영역을 1도 용납할 수 없다면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녀석은 또 다른 무기가 있죠. FALD 풀 어레이 로컬 디밍입니다. 미니 LED 덕분에 빈 공간의 영역이 허옇게 뜨지 않고 온전한 게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게임 배경이 좀 어둡고 침침하다? 그러면 돈값 제대로 뽕 뽑는 녀석이죠. 그런데 이 오디세이 네오 G9 아쉽게도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글카와 최대 해상도 관련 내용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오디세이 네오 G9의 풀 스펙인 DUHD 해상도에서 240Hz를 쓰려면 HDMI 2.1이나 DP 2.1이 필요합니다. 라데온이야 둘 다 지원하니까 240Hz 선택도 가능하고 실제로 240Hz로 게임도 가능해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다릅니다. 사전에 DP 포트 안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었지만 HDMI 얘는 2.1 규격이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 RTX 40에는 최대 해상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 너무 아쉽습니다. 240Hz의 부드러움, 괴물 같은 옵션 뽕 그걸 100% 못 쓴다는 게 물론 지금 하드웨어 수준에서 이 해상도의 120프레임 방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을 해야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벤치마크 테스트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120Hz 주소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4K의 2배 DUHD 해상도의 오디세이 네오 G9에서 120프레임을 달성하려면 어떤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까요? 비교를 위해 DLSS3 활성화가 가능한 게임과 4종의 지포스를 준비해봤는데요. RTX 4090과 80 그리고 70ti 마지막으로 4070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32대 9 비율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여기서 RTX 4090은 DLSS2 퀄리티 선에서 큰 옵션 타입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4080부터는 이게 확 벌어지는데 높은 옵션의 퍼포먼스 상태였을 때 120프레임 달성이 가능했고요. 4070ti는 가장 낮은 그래픽 옵션의 DLSS2도 가장 낮은 울트라 퍼포먼스 상태일 때 120프레임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RTX 4070 동일한 상태에서는 100프레임 달성도 어려웠고 하이 1프레임도 가장 낮았습니다. 역시나 메모리 버스 차이겠죠. 결론적으로 4080 정도는 되어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말씀. 두 번째 게임 라체덴 클랭크에서도 비슷한 양상은 이어졌어요. 참고로 이 4090 유저분들은 이 위에 보이는 쾌전 추천 옵션으로 플레이한다면 지금보다 하이 1프레임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070이라면 글쎄요 글카 업그레이드를 우선적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게임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이건 워낙에 고사양이기 때문에 4090마저도 그래픽 옵션을 중간 DLSS2는 밸런스 모드로 둬야 할 정도로 꽤 옵션 타협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글카들은 모든 그래픽 옵션을 낮은 상태로 두고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70과 70ti는 DLSS 옵션도 가장 빡세게 넣어야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따라서 이 사이버펑크에서는 4080 아래로 입구 컷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오디세이 네오 G9 화면 품질은 유지하면서 높은 프레임을 유지할 목적이라면 4090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4080도 옵션 타입에 어느 정도 오픈 마인드라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고요. 물론 모든 게임이 120프레임을 무조건 찍어야 원활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디아블로4나 오버워치2 같은 비교적 저사양 게임들은 4070 정도로도 게임을 하는 게 불편하진 않아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트리플 A급 게임들 고사양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RTX 4070과 70ti부터는 과도한 옵션 타입이 필수예요. 이 모니터의 가격이 공홈 기준 254만원인데 글카도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한 120Hz 상태가 아닌 240Hz를 풀로 즐기고 싶다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라데온의 7900XTX를 사용하시거나 추후 나올 RTX 5090 요 녀석을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니까 루머로 4090 대비 1.7배 성능이 올라갔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복 되겠는데? 자, 지금까지 어디까지 알아봤니? 오디세이 네오 G9 한 달 사용기 특집으로 소개를 해봤는데 구매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제가 이렇게 리뷰를 했어도 32대 9 비율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이 리뷰만 믿고 구매하는 건 너무나 모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삼성 스토어 방문하셔서 한번 체험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장담합니다. 조그만 영상 핸드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이 모니터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크기와 압도적인 화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똥물리의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궁금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쾌바!